공감과 동감은 달라요. 범죄 심리 전문가 김태경 교수는 말했다. 공감과 동감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은 하되 동감은 해주지 마세요. 동감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고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공감만 해줘도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처리할 겁니다. 글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계속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과거부터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 않던 말이 있었다. 너 혼자만, 너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문학이냐. 문학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때문이지. 작가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가까우면 일기가 아닐까, 썰 아닐까. 확신할 수 없는 난처한 때문인지 아무튼 습작생으로서 과거 문학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앞서 말한 교수가 문학에 그 이야기를 적용하라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적용되고도 남는 이야기라 여기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요즘 문학은 어떤 것 같아요? 읽어봐도 도통 무슨 얘긴지 모르겠나요? 어렵게 느껴지나요?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최근 문학은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내 문학의 경우 더더욱 시와 소설 가릴 것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꺼내 보이는 모습으로 체감상 더 많은 사람 곁에 가 있는 게 아닌지 마음 깊이 들어가려는 욕심까지는 안 부리게 되는 것 같은데 독자를 믿고 조금 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또 과감해진 건 아니지. 여러모로 글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현재 신의 흐름을 읽는 한 사람으로서 미묘한 변화가 놀랍기도 하다. 사실 그전에도 문학 안에 대중성은 있었다. 어떤 성질이 아니다. 다만 이야기와 감각의 본질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성질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듯하다. 이 상황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건 글을 쓰는 나 자신이다. 어제는 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고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 질문을 스스로 거두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면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싫어하면 나만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다만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없겠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어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겠지. 이럴수록 나를 믿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모호한 마음이란 말에도 수가 생기지. 근데 이렇게 매번 다 알면서 왜 쓰지를 못하니? 눈치 보지 마요. 적어도 최근 쓴 그 시 한 편에서는 하려던 그 말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제 쓴 시에서 화자가 뭘 대단한 걸 해낸 건 아니지만 본인이 왜 그렇게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지 입을 때려는 느낌이어서 좋았다고. 읽은 사람들에게 그 진전이 보였다고 해서 조금 더 퇴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완고하게 완고를 만들 때까지 힘을 내서 더 붙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체적인 투고작을 스스로 골라내고 마감일까지 퇴고에 박차를 가한다. 등단 소감에 쓰일지 낙선 소감에 쓰일지 일부러 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낙서도 남겨두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시가 있어서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내가 나에게 공감만 해줬을 뿐인데 스스로 감정을 처리할 힘을 수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시와 수필을 쓰는 한 나는 부족해도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해도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잊지 않는 것이다. 나와 비슷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스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 시가 있어서 수필이 있어서 나는 세상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